자, 함수의 극한 17번 문제입니다. 이거 수열의 극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자, 부등식이 있네요. 함수의 극한에서 부등식에 관련된 식이 뭐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작다. 자, 근데 이것의 극한이 알파고 이것의 극한이 베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렇게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다? 이것이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 그죠? 자, 요것이 함수의 극한에서 나오는 부등식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fx는 이 함수와 이 함수에 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렇대요. 자, 이것을 전체를 지금 식에서는 x제곱이 분모에 있으니까 전체를 x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있고요. 분모에 x제곱 들어가고요. 자, 역시 fx 있고요. 분모에 x제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고 분모에 x제곱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리미트를 붙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붙이게 되면 자, 이 값은 어디로 수렴하죠? 이 값은 1로 수렴을 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비. 자, 이 값도 1로 수렴을 하죠.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런 형태가 되고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 이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극한에서는 이 값은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1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이렇게 두 개 사이에 끼워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일명 샌드위치 정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죠? 자, 다음 문제요. 자, 18번 문제 함수의 극한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고요. 자, 수열의 극한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함수의 극한 문제로 바꿨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공통점을 찾아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묶어서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아시겠죠? 자, 문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fx가 x가 1로 갈 때 무한대로 가.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앞에 게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뒤에 게 과연 무엇이어야 이것이 3으로 수렴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이것이 상수면 절대 무한대입니다. 그죠? 이것이 0으로 가도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gx도 무한대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돼야 이제 그나마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보통 유형이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것이 이제 좀 정해져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요령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다시피 이런 문제는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자, 먼저 fx가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fx를 묶어내든지 gx를 묶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묶어내면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일단 fx를 한번 묶어볼게요. 앞쪽으로.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앞쪽에 fx가 있게 되고요. 여기는 2-fx분의 gx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이 값은 그대로 3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fx는 무한대로 간답니다. 이 값이 무한대로 간대요. 그래 곱하기에 지금 이제 이런 형태의 모습인데 이것이 3으로 간다 이런 형태의 모습인데 앞에가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얘가 무한대로 간다면 당연히 이거는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만약에 숫자로 간다, 2로 간다, 3으로 간다 해도 당연히 이건 무한대입니다. 이쪽이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값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죠? 0 곱하기 무한대 꼴의 어떤 부정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fx분의 gx의 극한은 2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2로 수렴을 할 때 이것이 0으로 가니까요. 자, 그러므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분의 gx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자, 이렇게 찾아내시고요. 이 식에서 위아래를 fx로 나눠줍니다. fx로 위아래를 나눠줘요. 그러면 준식은 이쪽으로 올까요? 자, 준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위아래를 fx로 나눠주게 되면 1-3분의 fx분의 gx가 되고요. 그 다음 분모도 마찬가지로 3-fx분의 gx가 됩니다. 자, 그런데 fx분의 gx가 2로 수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2로 가고요. 요 값도 2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극한은 어디로 간다? 3-2니까 1이고요. 1-6이니까 -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5로 수렴을 하게 돼요.
자,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만약에 gx를 앞으로 끄집어내게 된다면 이 앞에가 이제 gx분의 fx가 되는데요. 문제는 분자가 무한대로 갈 때는 조금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하시되 가급적 앞에서 무한대로 가는 것이 확실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는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기억해 두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들어가 볼까요? 자, 19번 문제인데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음 어떤 값의 극한을 구하라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또 가우스 함수가 또 걸렸어요. 그죠? 자, 우리 가우스 함수 나올 때마다 항상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자, 우리 가우스 함수 앞에서는 어떻게 풀었었죠? 자, 가우스 함수가 뒤에 이렇게 정수가 붙어 있을 때, 그죠? 그때는 가우스 함수 뒤로 정수를 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2분의 x꼴로 이렇게 생긴 형태는요, 이 가우스 함수 자체를 일단 없애버려요. 그래서 2분의 x에 대한 기준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 가우스 함수만 없으면 우리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면 둘 중에 누가 클까요? 둘 중에 누가 크죠? 자, 가우스 함수라는 그 의미 자체가 2분의 x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우스 함수 자체는 2분의 x를 넘지 못한다는 의미니까 이 가우스 x가 일단 2분의 x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x로부터 적당한 어떤 소수값, 1과 0 사이에 어떤 적당한 소수값을 빼주게 되면 이것이 가우스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x가 있다, 가우스 x가 있다, 여기 x가 있다, 그러면 적당한 알파를 뺐을 때 같다. 또는 이 알파를 이항해서 정수값, 그걸 x를 넘지 않는 정수값에다가 적당히 소수값을 더해주면 x가 된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바꾸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데 요때 알파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0은 되고요. 1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1이 되면 정수값이 하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 생각하면 이 문제를 그대로 여러분이 바꿔서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4가 있고, 자, 이것을 2분의 x 마이너스 알파로 보시라. 근데 이 알파는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이런 값이 되겠죠. 그죠?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 이렇게 곱해보면, 전개를 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겠죠? xx 지워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4알파가 됩니다. 자,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값은 0이에요. 그죠?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극한이 2다. 쉽게 풀려요. 그죠? 그러니까 가우스 x만 여러분이 푸는 요령을 좀 터득을 하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번 문제는, 자, 파일이 딴 데 있어서 바꿔오느라고 좀 끊었어요. 자, 어쨌든 20번 문제는 이제 함수의 극한의 활용 문제고요. 함수의 극한의 활용 문제고, 출제율은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자, 문제 푸는 요령을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자, 여러분이 좀 요 활용 문제는 좀 기억을 하려고 좀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보세요. 원점 5를 지나면서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중심을 q라고 하자. 자, 이 q는 원의 중심입니다. 자, 곡선 y는 2x제곱과 q와의 어떤 1사분면에서의 교점을 p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는 일단 좌표로 봤을 때 x, 2x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될 거고요. 이때 p가 이 곡선을 따라서 한없이 원점에 가까워진답니다. 그렇다면 이 x는 0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 p점의 좌표가 x, 2x 제곱인데 p가 이 곡선을 따라 원점으로 끊임없이 간다 했으니까 x가 0으로 간다는 극한이 돼요. 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지금 극한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의 극한이냐 이거죠. 자, 그때는 원의 중심 q가 어떤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느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q점은요. 중심이 일단 이 q점의 좌표는 x좌표는 0이고요. y좌표가 바로 이제 이 q점의 어떤 중심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k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k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이 k에 대한 우리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생각할 때 결국은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k가 x에 대한 함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kx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첫 번째 과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y절편에 해당되는 이 y좌표에 해당되는 k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극한을 푸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kx를 푸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함수의 극한의 문제가 지금 이건 활용이기 때문에 여기가 푸는 게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내게 되면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돼요. 식 세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푸는데도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식만 세우면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건 이 앞의 문제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활용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것이냐, 이 부분이 포인트라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시면 일단 이런 문제들은 좀 푸는 요령이 딱 이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잡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k, 중심의 이 y좌표를 어떻게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게 지금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원이죠. 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중심의 좌표와 그 다음 반지름. 자,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이게 K가 반지름이네요. 그죠? 자, 이 K가 반지름입니다. 그죠? 이 K가 반지름이고요.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QP의 길이가 결국 반지름과 같다 해서 어떤 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QP의 길이가 이 루트,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생각해 볼게요. 자, x좌표끼리 서로 빼서 제곱, x-0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서로 빼서 제곱, 2x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이죠. 자, 이것이 반지름과 같다. 즉 k제곱과 같다. 반지름이니까 k와 같다네요. 그죠? 자,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 준다면 여기는 x제곱이고요. 자, 이거 제곱하면 4x 4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x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k제곱이고 이쪽이 k제곱이요. 자, 그러니까 k제곱 지워지고요. k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넘긴 다음에 나눠주게 되면 결국 k라고 하는 것은 4x제곱분의, 그죠? 4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4x 4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면 요거 정리되면서 요거 4분의 1이 될 거고요. 플러스 요렇게 정리하면 x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k를 결국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4분의 1의 x제곱의 극한값이 우리가 찾는 이 q점의 극한이 되겠죠?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니까 4분의 1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문제 푸는 방식은 일단은 어느 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일단 x에 대한 극한인지 또는 세타에 대한 극한인지 또는 y에 대한 극한인지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가고 있느냐를 잡아서 그것을 요 문자, 여기에 있는 요 문자로 나타내선 식만 찾아내면 함수의 극한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문제 풀이를 한번 해봤고요. 자,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 주소로, 이메일 주소로 메일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또는 조금 더 어렵게 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보고 싶은 분들은 메일로 알려주세요. 아시겠죠?